사랑합니다. 최고의 과학 선생님이 되고 싶은 그레이트 홍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물 분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을 왜 분류하냐? 강아지와 고양이가 과연 강아지와 팬더보다 더 가까운 관계인지 그런 생물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또한 새롭게 발견되는 생물이 어느 무리에 속하는지를 쉽게 연구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생물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가지 분류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여기는 먹을 수 있는 식물에 따라서 오이와 토마토 이렇게 분류를 해놨고요. 먹을 수 없는 식물, 투구꽃, 천남성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육지에 사는 동물, 물에 사는 동물. 자, 이때 이것은 어떻게 분류를 한 것이냐면 생물을 인간의 편의,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사는 장소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들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인위 분류라고 합니다. 인위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각자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따라서 분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올챙이와 개구리는 같은 동물인데요. 이것은 사는 곳에 따라 분류하면 육지에 산다고 해야 될까요? 물에 산다고 해야 될까요? 사람마다 다르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 오른쪽 보세요. 자, 새끼를 낳는 동물, 알을 낳는 동물. 자, 그 다음에 꽃이 피는 식물, 꽃이 피지 않는 식물. 이렇게 분류한 것은 생물의 자연적인 특징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연 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요, 인위 분류 말고 자연 분류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생물을 분류할 때 그냥 겉보기 모습, 생물이 변이에 따라서 모습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생물의 형태적인 특징, 그리고 생물이 가진 고유한 유전 정보까지 비교하면 생물 간의 멀고 가까운 관계를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고 새롭게 발견되는 생물을 좀 더 연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연 분류의 방법으로 생물을 분류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선생님이 우리 학교의 주소를 적어놨습니다. 대한민국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구례로 433 구례중학교 주소인데요. 자, 이렇게 주소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놓으면 택배가 가야 할 때 찾아가기 쉽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면 그 생물이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생물 분류 기준 중에서 가장 큰 분류 기준은 개입니다. 우리 무슨 지구계 생태계, 자, 개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동물계, 동물 시스템. 자, 이렇게 가장 큰 분류 기준이고, 그 다음에 문, 강, 목, 과, 속, 종. 자, 종이 가장 작은 분류 기준입니다. 그래서 개, 문, 강, 목, 과, 속, 종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분류를 하게 되고요. 자, 고양이 예를 들어서 고양이는 동물계의 척삭 동물문, 포유강, 식용목, 고양이과, 고양이 속, 고양이 종 이렇게 해서 고양이가 분류가 되게 됩니다. 자, 모든 생물을 5가지 시스템으로 분류하는 것을 5개 분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원핵 생물계, 원생 생물계, 동물계, 식물계, 균계 이렇게 5가지로 모든 생물을 나눕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5개 분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떤 생물이 여기에 속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원핵 생물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자, 원핵 생물계는 단세포 생물이며 뚜렷한 핵이 없다. 자, 중요한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갈게요. 핵이 없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우리 주변의 모든 세균. 자, 세균을 여기에 속하며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종류도 있다. 흔히 세균은 박테리아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원핵 생물계의 가장 큰 특징은 핵이 없다. 그리고 단세포이다. 단세포 생물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3가지가 나왔는데요. 포도상, 포도 알맹이 모양을 하고 있는 구균, 동그란 균이에요. 세균이에요. 여기에 곱하기 17,000 이렇게 돼 있죠. 17,000, 이 뜻은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여긴 젖산균이 있는데요. 젖산균을 이용해서 발효식품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김치 같은 거요. 젖산 발효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세균. 자, 이 남세균은요, 광합성을 해요.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색소만 존재해서 이렇게 남세균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핵이 없다.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세포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다면은 여기 안에는
유전 물질인 DNA가 들어 있어야 돼요. 자, 이 DNA가 이렇게 뚜렷한 공간이 없이 안에 막 이렇게 퍼져 있어요. 자, 핵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오른쪽에 어떤 생물은요, DNA가 이렇게 있긴 있는데 DNA가 일정한 공간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핵이라고 하고요. 핵을 둘러싼 이 막을 핵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핵이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왼쪽 생물은 이제 원핵 생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핵이 있는 모든 생물을 다 진핵 생물이라고 합니다. 진짜 핵이 있는 생물이다. 이렇게 해서 진핵 생물이라고 해요. DNA가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고 그냥 세포 안에 퍼져 있기 때문에 핵이 없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DNA가 이런 핵막에 둘러싸여서 핵이라는 공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이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원핵 생물 다음으로 설명할 모든 생물들은 다 진핵 생물인 거예요. 즉 핵이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은 다음 원생생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생생물계는요, 단세포 생물도 있고 다세포 생물도 있어요. 그래서 원생생물계가 단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다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은 분류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원생생물계는요, 동물이나 식물과 달리 조직이나 기관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얘네는요, 뿌리도 없고요, 뭐 잎, 뭐 줄기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이나 기관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원생생물이라고 하는데요. 집신벌레처럼 움직일 수 있고 먹이를 섭취하는 종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핵함처럼 광합성을 하는 종류도 있어요. 다시마, 뭐 아메바, 유굴레나 집신벌레, 핵함, 김 이런 것들이 원생생물에 해당이 됩니다. 즉 원생생물은요, 자, 핵은 있지만 동물계, 식물계, 균계에는 해당되지 않는 모든 생물들을 다 이렇게 원생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계, 식물계, 균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식물계인데요. 뿌리, 줄기, 잎, 꽃과 같은 기관이 발달한 다세포 생물이며 얘네는 일단 다세포 생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는 특징이 있죠. 자, 이 광합성, 식물계는 광합성이 특징입니다. 이 광합성을 하는데 뭐가 있어서 광합성을 할 수 있냐면 엽록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광합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 살아가죠. 이렇게 식물계에는 은행나무, 옥수수, 소나무, 고사리, 이끼, 민들레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균계인데요. 몸이 균사로 이루어져 있는 다세포 생물이다. 자, 균사가 뭐냐면은, 자, 균사는 곰팡이를 비롯한 균계 몸을 이루는 가느다란 실 모양의 세포, 가느다란 실 모양의 세포를 바로 균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곰팡이 보면은 뭔가 이렇게 실처럼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다른 생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는, 여기서 이제 영양분을 흡수하는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균사예요. 그래서 균사가 가늘고 실이다 보니까 침투를 잘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다른 데로 침투를 해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엽록체가 없어서 얘네는 광합성을 하지 못합니다.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다른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여 영양분을 얻죠. 자, 그래서 분해자 역할을 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효모는요, 유일하게 균사가 없습니다. 빵 만들 때 쓰는 이스트를 효모라고 해요. 빵을 발효시킬 때 이스트를 넣거든요. 균계지만 단세포고 균사가 없어요. 이런 효모들, 그 다음에 푸른 곰팡이, 버섯 등이 균계에 속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물계인데요. 동물계는 조직과 기관이 발달한 다세포 생물, 다른 생물을 잡아먹어 영양분을 섭취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운동기관이 발달해서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렁이, 개구리, 뱀, 벌, 호랑이, 가재, 새, 해파리, 붕어 이런 것들이 동물계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5개 분류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5개로 분류했을 때 각각 어떤 생물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요, 4단원 기체 성질에 대해서 강의가 업로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안녕!